2014년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의 그래프에 따르면 교육에서는 노력이 성과의 4%만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꽤나 화제가 돼서 인터넷 커뮤니티 여기저기에서 역시 공부는 재능이다. 공부는 유전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그래프는 맥나마라 등이 2014년 발표한 논문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기사에 나와 있던 선천적 재능 등이라는 부분은 원래 논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논문은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노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흔히들 이해하듯이 재능이나 유전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의 성과에서 노력이 4%라는 이 그래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원래 논문에 나오는 내용은 물론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6년 제1회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받은 스피리돈 루이스의 기록은 2시간 58분 50초였습니다. 현재 이 정도 기록은 잘 뛰는 일반인들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보스턴 마라톤의 경우에는 18살에서 34살 사이의 남자인 경우에 2시간 55분은 뛰어야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한 세기 전에는 세계 1위 수준의 기록이 이제는 참가 자격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죠.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습이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자 K 앤더스 에릭슨이 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한 번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숫자는 7개 내외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불러줄 때 4자리씩 끊어서 말하죠. 8자리를 한 번에 불러주면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은 이런 기억력도 연습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대학생 한 명에게 1년 반 동안 숫자 외우기 연습을 시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학생은 79자리의 숫자를 한 번에 듣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사이언스지에 논문으로 실렸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연습을 하면 할수록 기억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비례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로 세계 대회도 열리는데요. 마라톤처럼 이것도 세계 기록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현재 최고 기록은 660자리입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요. 이 대회에서는 1초의 숫자를 하나씩 불러주기 때문에 장장 11분 동안 무작위로 나열되는 숫자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도 안 틀리고 따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억력도 연습하면 거의 10배에서 100배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집대성해서 K 앤더스 에릭슨은 1993년 전문적 수행의 획득에서 의도적 연습의 역할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의도적 연습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냥 시간만 때우는 연습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철저한 연습을 말합니다. 의도적 연습에는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 모니터링, 피드백 같은 의도적 연습의 요소가 없으면 노력을 해도 별 효과가 없을 수 있고요. 노력을 많이 안 해도 그런 요소가 있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 연습의 중요성은 아무도 이견이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논문을 쓴 맥나마라 등의 연구자들은 2020년 발표한 다른 논문에서 의도적 연습이 개인의 전문성에 엄청난 향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연습량과 성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대략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공부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제대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이것은 개인 내 차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과가 다른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성과 차이, 즉 개인 간 차이도 연습량의 차이 때문일까요? 기사에서 인용했던 맥나마라 등의 2014년 논문은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합니다. 메타 분석은 기존에 이뤄진 서로 다른 연구의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연구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여러 연구를 합쳐서 메타 분석하면 각각의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 개인 간 차이에서는 연습량이 12% 정도를 설명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메타 분석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이질적인 연구들이 섞이면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맥나마라 등의 메타 분석에서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I 제곱이라는 수치는 84.9%에 달합니다. 굉장히 서로 다른 연구들을 합쳐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맥나마라 등은 연구들을 비슷한 것끼리 다시 떼어냈는데요. 한 가지는 연습하는 분야입니다. 그 결과가 이 그래프입니다. 좀 사소한 건데 이 논문의 수치는 계산이 잘못돼서 2018년에 이렇게 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경우에는 4%가 아니라 5%를 설명합니다. 4%든 5%든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흡연과 수명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4% 정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수명이 5년에서 10년은 짧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지만 사람 수명이 흡연 하나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범죄, 영양 등 다른 요인이 많이 있죠. 그래서 흡연만으로 설명되는 퍼센트가 낮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에서 성과는 왜 연습량으로 설명되는 퍼센트가 낮은가? 원 논문에서는 거기까지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하시는 재능의 차이는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문에서 분석한 실제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이 대학교 한 학기 수업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대학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면 어느 정도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재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차이는 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어도 이 연구 결과는 재능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재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뿐 연습량이 개인 내 성과의 거의 100%를 설명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사람마다 연습량이 다른 경우에는 개인 간에도 성과는 거의 100% 연습량만으로 설명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연습량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연습을 얼마를 하든지 개인 간에는 연습량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습량에 따른 성과는 모두 똑같거든요. 오히려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개인 간 차이를 100% 설명하게 됩니다. 모두가 연습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했던 숫자 외우기 같은 것이 그런데요. 연습을 한다면 100배는 잘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보통 사람이 그런 걸 연습하진 않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모아놓고 분석을 하면 숫자 기억력의 개인 간 차이는 연습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량에 따라 실력의 상승폭은 뒤로 갈수록 완만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성장 곡선의 어느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원래의 논문을 쓴 맥나마라 등이 2016년에 발표한 후속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포츠 관련 데이터만 따로 연구했는데요. 원래 논문에서는 스포츠에서 연습량이 성과의 18%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수준의 엘리트들 데이터만 모아서 분석해보면 1%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엘리트들은 성장 곡선의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연습을 더 해봐야 실력이 거의 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도록 연습을 하거든요. 여기서 연습량으로 성과의 차이를 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보다 한 수준 아래 지역 대표 수준의 서브 엘리트들로 가면 19%로 확 늘어납니다. 여기서는 아직 성장 곡선의 앞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연습을 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습량으로 성과에 꽤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와 서브 엘리트를 다 섞어 놓으면 연습량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29%로 더 늘어납니다. 성장 곡선의 앞에 있는 사람들과 뒤에 있는 사람들을 섞어 놓으니까 연습량에 따른 차이는 더 커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연습량과 성과 사이에 반대의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해외로 유학을 가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높은 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성과가 딱히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적게 하고 성적은 잘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성적은 별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떼어놓고 결과만 놓고 보면 마치 연습량이 늘어나면 성적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반대로 기울어진 곡선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맥나마라 등의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문 수업에서 기존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던 학생들은 성적이 좋았고요. 강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든 인터넷으로 자료를 많이 찾아보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적이 낮아지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서 연습이 성과의 4%만 설명한다는 결과는 재능이나 다른 변수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연습량이 거의 100% 개인 내의 성과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재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논문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 내 성과가 연습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 하고 싶다면 연습을 제대로 잘 많이 하셔야겠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성장 곡선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이 성장 곡선의 앞쪽에 있다면, 즉 여러분이 초보자거나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있다면 연습량을 늘리는 것이 성과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보다 재밌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있어야 연습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초보자분들 중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느라 연습은 시작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쌓여가면서 점점 성장 곡선이 완만해지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공부 시간을 7배나 늘려도 성적이 거의 오르지 않는 실험 결과를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결과를 고려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습량과 성과 사이에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